안녕하세요. 우리 8.15 모니톡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박현상이고요. 찐시황 5월 9일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자료를 만들면서 오늘 시황에 대한 제목을 뭘 할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지금 보이시죠? PT 보이시면 내 마음은 갈대라고 써놨습니다. 시장이 어제 봤을 때는 다시 살아나나? 외국인들이 많이 샀는데 선물을 이번 주 만기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 어제 샀던 물량의 일정 부분을 다시 선물로서 매도를 하게 되면서 시장이 조금 어려웠고 오늘은 오전보다는 오후가 좋은 시장이었는데 오전에 봤을 때는 2차 전지 다 무너지면서 코스닥이 1% 이상 급락이 나오면서 시장을 또 도망쳐야 되나 생각했을 때 지지난주 정도 SG증권발 사태가 나온 이후에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쵸. 근데 그 문제가 시장에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나 다시 시장의 기초 체력이 너무 떨어지나 라고 고민을 하다가 오후에 일부 종목들이 다시 올라오면서 시장이 다시 더 살아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오후에 여의도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갈대인지 외국인들이 갈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이 이만큼 증권사 직원인 저도 좀 헷갈리게 할 정도로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점에서 봤을 때 갈대라고 좀 오늘은 시황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시황을 제 개인적으로 조금 종합해 보면은요. 외국인들 선물 플레이 그리고 외국인들 플레이에 앞서서 종목들의 움직임을 봤을 때 매우 불확정적인 그러니까는 한 종목 한 섹터를 계속적으로 들고 있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장의 흐름에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타 방송을 끝나고 저녁 자리를 하게 됐는데 거기에 참여한 한 주식 한다는 투자자분들 그리고 직원 전문가분들도 야 이거 일부러 손절을 유도하는 거 아니냐 손절을 치게 되면 바로 그 다음날 급등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신고가가 나서 드디어 가는구나 해서 흥분해서 매수를 하게 되면은 또 역시 음봉이 나오면서 좀 기다릴 거라는 여러 가지의 시장의 변덕이 있는 시장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변덕이 있는 시장에서는 정말로 여우같이 매매를 하거나 혹은 여우같이 매매를 하지 못하면은 그냥 내가 좋아했던 업종을 분할 매수하는 게 답이긴 답입니다. 물론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혹은 그거보다 조금 더 기깔나게 매매를 하고 싶어 하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죠. 저의 특성상 좀 시장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고 어제 로봇이 꿈틀대서 오늘 로봇이 조금 찔끔 움직였다면 어제 그제 샀으면 좋았을 걸. 조금 더 타이밍을 맞췄으면 좋을 걸 하는 아쉬움이 남긴 남습니다. 당연하죠. 저희 사람이기 때문에 좀 더 아쉽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런 경험적으로 이럴 때는요. 현금을 일정 부분 확보를 하고 매매를 하는 게 맞다. 그리고 현금은요. 시장이 안 좋을 때 적어야 되고 많아야 되고 이런 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만의 현금 비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현금이 중요성이 있는 시장은 또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PT 들어가면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지금 FOMC를 앞두고 외국인이 변덕을 FOMC 앞두고가 아니죠. FOMC 이후 CPI 발표를 앞두고 외인이 변덕을 부리고 있다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잠시 HT에서 돌아가서 좀 말씀 좀 드려보면은요. HT에서 볼게요. 오늘 투자자 동향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거래소 입장에서는 외국인이 현물을 1,400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기간은 379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금액이 좀 껄쩍지근하죠. 별로 매매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선물을요. 오늘 5,200억 매도를 했죠. 보이시죠 여러분들? 매도를 했으면 이게 안타까운 게 이거 일자별로 좀 보겠습니다. 일자별로 요거를 거래소가 아닌 선물로 바꿔보면요. 보이시죠? 9천억 5월 2일 날 샀다가 9,800억 그 다음날 바로 팔았다가 그죠? 5월 4일 날 1,000억 팔았다가 5월 8일 날 9천억 또 다시 매수했다가 그리고 오늘은 5천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플레이인지 일반적으로
외국인들의 선물 플레이 같은 경우는 한 3천억에서 5천억 정도가 외국인 입장에서는 왔다 갔다 하는데, 제 기존에 좀 파생 말씀드리면서 기억을 하시죠? 뭔가 방향성을 찾기가 어려울 때 외국인들이 조 단위로 매수를 샀다 팔았다 하게 된다.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실 어제 입장에서도 외국인들이 9천억을 선물을 매수했으며, 이번 주가 만기주기 때문에 CPI도 있고요. 그죠? 기타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면은 이번 주 좀 땡기지 않을까라고 조금 기대를 하긴 했었지만, 오늘 이렇게 팔면서 오늘 현물 1,000억 정도 매수한 거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선물 플레이로 계속 가두리를 가두면서 외국인들은 파생 플레이를 하고 있구나 정도는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외국인들의 변덕인지 아닌지는 조금 더 살펴보긴 해야 되겠지만, 일단 변동성은 조금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자면, 오늘 코스피가요 많이 빠졌었다가요 장중에 거의 꽤 많이 빠졌었죠. 근데 오후에 지금 오전에 10시에 저점을 찍고요, 오후에 조금 올렸고요. 코스닥 입장에서 봤을 때도 분봉입니다, 여러분들. 있을 때도 10시까지 굉장히 많이 빠졌었다가 827포인트까지 빠졌었죠. 빠졌다가 그래도 오후에 12시 넘어서 제가 점심 먹고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다행히 좀 올렸다라는 흐름을 봤을 때는, 그렇게 코스닥 입장 추세를 깰 만한 흐름은 아니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 보이면 좀 말씀드리자면, 이게 저희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시장이 조금 안 좋을 때 이 급락이 SG증권 때문에 많이 빠졌었죠. 빠졌다가 반등이 좀 나왔다가 여기서 전에 반등 나온 위치, 즉 60일선을 지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오늘도 오전에 60일선을 닿았다가 반등이 나왔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매우 고무적이었다. 물론 반등이 나온다 그래서 내일 또 무조건 안 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오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를 지지하고 올렸다라는 점은 일단 고무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요. 그래서 내일 갭상승이 나와서 다시 850포인트대 이상만 올라오게 된다면 다시 추세가 유지가 될 것 같으니까는, 그거 내일 어떻게 될지는 조금 지켜보자라는 걸로 일단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금 거래소는 샀고 코스닥은 팔았습니다. 근데 거래소에서 뭘 샀는지가 좀 중요할 텐데요. 여기 좀 볼게요, 여러분들. 외국인이 제가 미리 좀 띄워놨죠. 외국인이 오늘 1,400억 정도 현물을 매수를 했는데,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보이시죠? 네이버입니다. 말 나온 김에 네이버 조금 더 말씀드려볼게요. 사실은 저는요, 네이버 카카오가 그죠? 네이버 카카오가 무조건 올라와야지 코리아 주식시장은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통적으로 코리아 시장 같은 경우는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테크 플랫폼 주식들이 올라갔을 때 시장이 좋았었습니다. 재작년의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그때 네이버 카카오 살아있을 때 시장이 가장 강력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즉 가치주 중심의 시장보다는요, 성장주 중심, 특히 플랫폼 중심의 종목들이 움직여야지 시장이 그럴싸하게 우리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를 해볼 만하다고 느꼈을 거고, 그런 의미로 네이버 카카오는 올라야 된다.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가 죽지 않으면 시장은 잘 안 빠집니다. 그건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드디어 네이버가 이렇게 추세를 틀었습니다. 그렇죠? 틀었습니다. 200일선을 넘었어요. 근데 지난번 200일선 넘을 때랑은 조금 모양이 좀 다른 게, 이때요. 2월 달에 넘었을 때 기억해 보시면 며칠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오는 경향이 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물론 며칠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거래가 터지면서 200일선을 강하게 넘었다라는 것 자체가 이 정도라면 추세를 일부 전환했다라고 보기에도 무방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내용을 살펴보면은 실적 발표 이후에 연속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인데, 막상요 컨센 대비해서 조금 더 나왔습니다. 8% 정도 제가 넘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만큼 실적에 대한 희소성이 굉장히 많은 장입니다. 지금 1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1분기 얼마나 안 좋았습니까? 다들 기존 컨센보다 다 다운시켜가지고 발표가 다운이 돼서 나오기도 했고,
물론 일부 대형주 같은 경우 좀 더 나오긴 했지만은 지금 시즌에서는 실적이 희소성이 있는 장이 분명히 맞다. 그리고 이 정도면은 네이버 기준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희소적인 측면을 봤을 때 8%, 10% 정도 조금 더 나왔다고 해서 이렇게 기관 및 외국인들이 매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일단 지금 시장의 결이 이렇고요. 근데 좀 안타까운 점 같은 경우는 이거죠. 카카오를 좀 봐볼까요? 아이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네이버랑 모양이 완전히 다르죠. 그죠,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실적이 네이버랑 질적으로는 달라서 그렇습니다. 물론 뭐 자회사 상장에 대한 이슈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있긴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지금 시장에서 선택을 받고 있고요. 최근 및 작년에도 네카오 중에 뭐가 더 좋아요? 막 여쭤보셨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전문가분들께서 네이버를 선택했다는 점은 물론 자회사 상장 이슈뿐만이 아니고 실적인 질적인 측면이 매우 다르다. 특히 네이버는 포시마크 인수 이후에 북미 쪽 시장 성장성이 굉장히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도 그 상대적으로 굉장히 큰 성장성이 보이고 있다. 참고로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에 북미 시장에서 진출 여부는요. 진출의 성장성 여부는 지금 현재 그 전자책으로 불리는 우리가 핸드폰으로 보는 거 있잖아요. 그게 미국 시장 같은 경우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자책으로 넘어가는 네이버의 입장에서 북미 성장성은 굉장히 크다는 점은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상장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그 일단 내년 예측되는 부분만큼 일단은 그거는 조금 더 지켜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보자라는 부분으로 네이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카카오 주주분들 입장에서 너무 죄송하긴 하고요. 빨리 올라야 되는데 일단 시장은 항상 명확했으니까는요. 시장을 좀 더 지켜보고 실적 성장성이 일단 지금 1분기 입장에서는 네이버가 조금 더 눈에 띄게 두드러지게 보이는 부분이다라는 부분부터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그렇고요. 다시 HTS로 돌아와서 네이버를 많이 샀고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산 종목이 281억을 매수를 했는데 현대차예요. 그죠? 현대차. 현대차가 오늘 뭐 직원이 오늘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다시 현대차가 모양이 이뻐졌어요. 우리 현대차가 달라졌어요. 그죠? 제가 올랐다가 이렇게 밀렸을 때 제가 좀 안타깝게 말씀을 드렸죠. 아, 이게 실적 발표도 잘 나왔는데 그 다음에 새로운 뉴스로 밀리느냐 했는데 다시 시장이 안정화되고 하니까 현대차가 다시 제자리를 찾으면서 여기서 내일 한 2, 3% 정도 오르게 되면은 다시 신고가를 쓰게 돼요. 현대차가 신고가를 쓰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도주가 형성이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자동차가 기존의 IRA 법안에 대한 뭔가 안 좋은 부분이었죠. 그것 때문에 완성 자동차가 눌려 있다가 실적이 잘 나오고 전기차 성장성을 뒤로 하고라도 내연기관이 굉장히 잘 워킹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현대차를 조금 더 지켜봐도 되겠다.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현대차랑 현대모비스 많이 물려 있잖아요. 20만 원, 5만 원대, 23만 원대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부분까지 빨리 나온다면은 우리 투자자분들의 질적인 계좌 성장을 위해서도 충분히 현대차가 제 몫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 현대차 화이팅입니다. 계속 잘 팔려야 되고 기아차 입장에서 봤을 때도 EV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표현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와 현대차가 지금 외국인 순매수 오늘 5월 9일 입장에서는 1위로 달리고 있다. 이거 했을 때는 일단 지금 장이 조금 어렵더라도요. 중소형주 단이 굉장히 어렵죠. 그러더라도 대형주는 묵묵하게 제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도 역시 같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 좀 마시고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세 번째로 외국인들이 많이 산 종목이요. 이거죠. 포스코 퓨처엠이요. 보이시죠, 여러분들? 포스코 퓨처엠이 사실은 2차전지 얘기하기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면 요즘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요. 그런데 계속 매도를 하다가 오늘 오랜만에 포스코 전 케미칼이죠. 퓨처엠이 외국인들이 한 267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기술적으로 차트를 보는 이유는
어느 정도 바닥이 확인됐냐 안 됐냐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오늘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다 치더라도 아직은 기술적으로 조금은 하락 추세가 조금 진행되고 있고요. 이렇게 올랐다가 좀 밀리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좀 돌리는 이렇게 차트를 돌리는 기간이 필요하니까는 빨리 좀 이런 부분이 좀 2차전 입장에서는 돌려서 다시 신고가를 쓰게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바이더 딥이라 그래서 떨어질 때 매수해야겠다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근의 흐름은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일단은 포스코 퓨처엔까지 세 종목을 말씀을 드려왔고요. 그리고 다시 제가 파워포인트 돌아와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그리고 이제 써놨죠. 전일 9천억 매수를 했는데 금일 요건 5천억 매도입니다. 제가 쓰다가 잘 못 썼네요. 그리고 코스닥의 상대적 약세 미리 좀 말씀 좀 드렸죠. 그리고 상승 종목 하락 종목 수는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데 거래 대금이에요, 여러분들. 거래 대금이 조금 안타까워요. 지금 우리가 2차 전지가 막 올라갈 때 있지 않습니까? 막 올라갈 때 거래 대금을 잡아 먹으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면서 움직였는데 오늘 거래소 입장에서 봤을 때 아직도 구조입니다. 그러니까는 얼마 전에 2000년 막 올라가고 시장에 많이 참여를 할 때는 13조까지 거래소가 거래 대금이 올라갔었는데 지금 최근에 시장이 조금 수렴하면서 횡보금을 이룰 때 9조 정도까지 아직까지 빠져 있다는 점은 아직은 아쉽고요. 코스닥 입장에서도 보이시죠? 지금 16조까지도 올라갔었던 거래 대금이 그죠? 지금 여전히 9조입니다. 어제도 9조, 오늘도 9조, 그저께 8조 8천억. 그죠? 일단은 뭔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든지 기관 외국인들이 뭔가 그렇게 흥분을 하는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거래 대금이 그만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최근에 신용잔고 제가 올 때마다 항상 보여드리는데요. 여기 지금 미리 제가 띄워놨습니다. 현재요. 5월 8일 기준으로 18조 8,500억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억나시죠? 많이 됐을 때 2조 4천억까지 갔습니다. 20조 4천억이요. 그러니까는 20조 4천억에서 그죠? 4천억에서 18조 8천억을 빼면은 거의 얼마입니까? 2조에서 3조 원이 요 며칠 사이에 4월 24일 이후에 털린 겁니다. 매우 많이 털렸죠. 그죠? 근데 그 전에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릴 때 그래요. 신용은 계속 좀 털리고 있긴 하지만은 그 증권사 자료도 나오는데 예탁금은 그대로입니다라고 했는데 그죠? 54조까지 갔었던 예탁금이 지금요. 하나, 둘, 3일, 3, 4일 지난 다음에 50조까지 빠졌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보이시죠? 그럼 그만큼 지금 시장이 일부 관망을 한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불안불안하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즉 결론적으로 신용 잔고도 빠지고요. 예탁금도 지금 빠지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빠지는 잔고가 빠지는 중에 내가 주식을 같이 손절을 치고 혹은 내가 주식을 매도하고 안 해야 될지를 결론 짓는 거는 물론 여러분들 몫이긴 하지만요. 그죠? 그렇지만은 저는 생각은 좀 다릅니다. 그 생각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수치는 이렇다. 제가 올 때마다 이런 수치를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시장이 빠졌다가 옆으로 횡보하면서 잠깐 눌리는 이런 시장을 가지고 있을 때 거래대금, 예탁금, 신용잔고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제가 눈으로 체득하고 계속 판단을 해야지 다음에 내가 손절을 칠지 안 칠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죠? 올 때마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최근에 특히 신용잔고는 드라마틱하게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신용잔고까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요. 조금 미국 얘기 좀 들으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자, 요거 제 얼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지금 부채 한도 협상을 써놨는데 IRA 보조금을 우려라고 써놨어요. 박 차장 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조금 종합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옐런 의장이 지난주에 우리가 부채 한도 협상을 할 수 있는 연준의 고갈 시기가 7월 초로 예상을 했으나 생각보다 그것이 부족해서 6월 초면 고갈이 날 것 같다. 6월 초가 데드라인으로 형성이 됐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부채 한도 협상을 6월 초까지 어떻게든 바이든 행정부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시장이 불안하다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럼 우리도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
IRA 보조금을 얘기를 했어요. 이게 약간 깊게 생각을 좀 해보면 이렇습니다. 어찌됐든 공화당 바이든의 반대로 되는 공화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들도 텃밭이 부자들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주요 텃밭, 표의 텃밭이기 때문에 부채도 협상이 되질 않아서 미국 시장이 파국으로 치닫는 거는 그렇게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 당연히 유지가 돼야 되죠. 그런데 공화당 입장에서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는 기존에 예산을 삭감을 해라 라는 부분이 골자인 것 같아요. 예산 삭감하지 않으면 부채 한도 협상을 해주지 않겠다라는 거고, 그건 최근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가장 강하게 밀었었던 IRA 관련 혹은 신재생 관련해서 보조금이 그것을 삭감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물론 신재생이 좀 오르긴 했지만 일부 신재생 섹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았거든요. 특히 태양광 같은 경우는 그랬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보조금 2000일 똑같아요. 그럼 보조금이 삭감될 수 있다라는 삭감될 것 같다는 이런 우려가 미리 시장에서 퍼져가지고 미리 매도가 나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특히 태양광 굉장히 재미없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그래서 물론 미국의 퍼스트솔라라든지 기타 미국 태양광 업종들 같은 경우가 최근에 실적 발표가 안 좋게 나오면서 빠진 것도 있긴 있지만은 이런 보조금 관련 우려, 부채 한도 협상을 할 때 이런 보조금이 미리 좀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신재생 쪽도 좋지 않았다라는 점, 2000년도 마찬가지였다는 점은 미리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PT 보면서 말씀드리자면 미국 지방은행 캘리포니아 빅테크 이렇게 좀 써놨어요. 요게 조금 요약을 해서 써놔서 조금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최근에 제가 좀 레포트를 좀 보니까는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제 얼굴 좀 다시 비춰주시고요. 해볼게요. 지금 미국 시장을 생각을 해보면은 정리를 해볼게요. 미국 시장은 빠질 때는 지방은행 문제 때문에 빠졌고요. 뱅크런 우려 때문에라든지 물론 SVB 같은 경우 사태 이후에는 시장이 꽤 많이 지났는데 어찌됐든 펄트 리퍼블릭이나 이런 데는 JP모건 인수를 좀 했죠. 그렇지만 빠질 때는 지방은행 뱅크런 문제들 때문에 빠졌고 오를 때는 애플, 메타, 뭐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같은 빅테크들 종목들이 실적이 컨센보다 더 나오면서 오른 거예요. 그럼 미국 차트 보면 굉장히 좋죠. 그죠? 안타깝죠. 우리 시장도 미국처럼 어떻게 보면 오를 때 화끈하게 올라야 되는데 아무튼요. 근데 그 지방은행 얘기를 했을 때 제 자료를 보니까는 빅테크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는 벤처가 많이 위치해 있는 곳이 캘리포니아 쪽인데 그 문제가 터진 지방은행들이 대부분 캘리포니아에 베이스가 되어 있는 그죠? 베이스가 되어 있는 쪽에 은행들이 지금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되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팩웨스트라든지 이런 은행들 같은 경우도 물론 지금은 어느 정도 진화되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그죠? 이런 지방은행 문제는 일부 전반적인 시스템 문제로서 치부될 것이 아니고 개별 기업 그리고 기억을 하시죠. SVB가 터진 것 같을 경우는 미국 국채로서 몰빵을 했기 때문에 많은 자산을 들어갔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서 그것을 컨트롤하지 못했었다는 의사결정 실패의 문제지 미국 은행들의 시스템적인 문제는 아닐 것 같다라는 부분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물론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업은행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모르거든요. 말 나온 김에 상업은행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상업은행 우리가 알고 있는 PF라고 하죠. 프로젝트 파이낸싱.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경우는 3개월 혹은 6개월 단위로 리파이낸싱을 해야 됩니다. 즉 연장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재연장을 할 때 금리가 어떻게 됩니까? 바뀌게 되죠. 변동금리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위험하다 혹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한 사업장들의 경우는 리파이낸싱을 할 때 금리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죠? 그때의 리스크를 대변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상업은행 문제도 또 나올 것 같습니다. 바로 끝나진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당장 오늘 끝납니다라고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CPI는 뭐 발표를 할 텐데 그거야 확인해 보긴 할 텐데 컨센서스 5.5%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크게 시장에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입장에서는 제가 파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그거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조금 공부 삼아 좀 얘기를 할 텐데
요거는 요 파일은요. 지금 화면 보이시죠? 제가 미국에 있는 미국 그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직접 다운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CPI 컨센서스 이거 저희가 이제 인벤팅 통해 다 확인을 하고 뭐 시장 반응 아침에 일어나면 다 보잖아요. 9시 전에 발표를 할 텐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조금은 오늘 심화적으로 봤을 때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느냐를 조금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운을 받아 봤는데요. 참고로 이 파일은 미국 그 고용노동 홈페이지에 다운을 받을 수 있고요. 다운을 받아서 제가 미리 조금 수정을 했어요. 수치는 그대로 놔뒀고 요건 4월에 발표된 3월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올 아이템즈라고 써놨고요. 여기 모든 항목이라고 써놨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 투자자분들, 우리 구독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땀 한 땀 썼습니다. 그런데 모든 항목에서 100%라는 항목이 있을 때 푸드, 그죠? 식품에 대한 부분은 13.5% 정도. 그 중에 푸드 앳 홈, 가내식품에 대한 부분은 8.7% 정도 구성 항목이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에너지 쪽은요, 그죠? 6.9% 정도, 그죠? 에너지 상품 3.5% 정도. 여기 퓨얼 오일 써 있죠? 모터 퓨얼, 그죠? 이런 식으로 각 구성 항목이 한 200개 정도, 210개 정도 항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미국 통계청에서 그것을 적당하게 믹스를 하고요. 시드널리티라 그래서 계절 조정도 하게 되고요. 통해서 그것이 통계화돼서 우리가 발표를 하는 걸 볼 수 있다라는 걸로 같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볼게요. 우리가 근원 CPI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식품 에너지를 제외한 CPI를 근원 CPI 얘기를 하고요. 그 중에서 상품인데 이 상품은 식품 에너지를 제외한 상품, 여기가 전체 79에서 21% 정도 항목이 들어가는데 이 항목 보세요. 어페럴, 의류 2.5%, 뉴 비이클이라서 신차 4.2%, 중고차 2.5%, 가중차 항목이 되게 되죠. 그리고 메디컬 케어라 그래서 의료 상품, 알코올 비버리지, 술, 토바코, 담배 이런 식으로 이런 항목들이 합쳐져서 이런 구성을 이루게 된다. CPI. 그리고 서비스 레스 에너지 서비스에서 에너지 제한 서비스. 그건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주거비가 들어간 쉘터 쪽이 들어가겠죠. 근데 이 쉘터가 중요해요. 34%의 비중이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이 비중은 그들이 가중치 조절할 때마다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참고서 말씀드리고요. 렌트, 프라이머리 레지던스라는 부분 7.5%, 그죠? 그리고 의료 서비스 6.5%, 그죠? 쭉 나오죠. 그리고 운송, 모터 비이클, 그죠? 모터 비이클, 에어라인 페어즈, 그죠? 항공 이런 0.6%.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표현이 아니고 이 각 항목별로 믹스가 되어서 통계화돼서 이런 식으로 CPI가 구성이 된다. 약간의 뭐라 그럴까? 약간의 상식선? 그리고 혹시라도 모르셨던 분들이 있으면은 요런 통해서 약간 우리 다른 투자자분들 이런 얘기 하시는 것도 일종의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시리얼즈, 미트 고기, 프루트, 베지티블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식품 속에서 이런 항목이 포함이 되고 우리 통계청에 발표하는 여러 항목들도 다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이 포함이 된다. 그리고 CPI 얘기할 때 증권사 자료라든지 기사를 봤을 때 이런 쉘터 쪽 이런 쪽이 많이 나온 이유는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에너지 비중 이런 식으로 다 비중별로 어느 게 높다 이런 것도 상식선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구경 혹은 알아두시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저도 자료를 좀 보다가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 원하시면 뭐 저한테 전화 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릴 수 있는데 그냥 눈으로만 확인하셔도 되는 파일이니까는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다시 PT로 돌아와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물 좀 잠깐 마시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파일 보면서 말씀드리면 만기일 MSCI 반기 리뷰라고 써놨습니다. 요 MSCI 리뷰, 반기 리뷰가 있을 때는 특정 종목이 MSCI에 편입이 되는지가 우리 만기일 날 발표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월 말에 편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분께 여쭤보시더라고요.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해당하는 종목이 한 두세 개 종목 정도가 예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종목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박 차장 생각은 어떠느냐라고 얘기하시길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태까지 주식시장에서 이런 이벤트들이 있었고 편입이 가능한 종목들이 예상이 나오면 그 종목이 예상이 됐을 때, 즉 시장에서 몰랐을 때는 몰랐다가 예측치가 나와 보니까 이게 서프라 나왔을 때는 그 종목은 급등을 하게 되는데, 그죠? 급등하게 되는데 기존에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예상이 시장에 굉장히 많이 팽배해 있을 때는 그냥 그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무슨 얘기냐면 왜 그렇게 예측할 수밖에 없냐면요. 이렇게 편입이 결정이 되면은 패시브 펀드에선 담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패시브 펀드는 지수를 추종하는 거. 그죠? 편입 이후에 계속 담아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종목 편입의 주가의 위아래, 상승 하락의 변동성을 자극하는 거는 패시브보다는 액티브 펀드가 작용하게 됩니다. 그죠? 패시브는 나눠서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 액티브 펀드가 알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뉴스단에서 다 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드디어 A라는 종목이 편입이 됐다. 그리고 월 말에 만기일 이후에 편입이 결정이 났다. 그리고 월 말에 드디어 편입을 하는구나 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될 때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큰 영향이 예측이 되었기 때문에 영향이 되는 것, 수급적인 논리로서 되는 것보다는 아마도 그냥 그 종목의 밸류에이션 뉴스단으로 움직이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다는 걸 또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종목들이 그래요. 내가 그 종목을 소위 물려 있으면은 편입이 굉장히 호재 같고요. 그죠? 그리고 물려있지 않고 내가 살라고 봤는데 미리 빠져 있으면 이거 다 올라갈까라고 의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안목에서 보시는 게 중요하고, 이 객관적인 거는요 시장에서 알았느냐 몰랐느냐, 근데 대부분이 많이 알았기 때문에 일단 편입에 대한 영향은 저는 중립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빨리 올라야 돼요. 종목들이 가야지 시장이 살아나니까는요. 그 부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벌써 30분이 넘었는데 지금 반도 못했습니다. 빨리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바이오 코리아 2023 구글 개발자 컨퍼런스 수요일날 일정인데, 바이오 코리아 2023이 뉴스단 찾아보시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개최가 됐을 때 바이오가 오늘 조금 움직이긴 했는데 더 움직일지, 바이오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뭔가 뭐라 그럴까요? 금리 인상이 정체가 되는 느낌이 나오는 상황이고, 그죠? 그리고 많이 올랐던 종목을 잡기가 무서운 혹은 애매한 시장이 불안한 상황이다 했을 때 선택을 받는 거는 바이오이지 않을까라고, 요런 시즌들마다, 그리고 이제 학회도 6월 때부터 다 시작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시즌들마다 얘기가 나왔었는데, 올 초 작년을 기억해보면 바이오는 항상 양치기 소년이었다. 바이오는 나는 못 믿어. 근데 막상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인류들은 급등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전 고점을 벗기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드디어 가나라고 고민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이런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데 이벤트를 봤을 때 어떤 종목이 움직이는지, 그리고 신규 상장이 움직이는지,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같은 대형 바이오주가 움직이는지, 이거를 미리 생각을 하고 종목을 보는 거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움직이네? 라고 하는 거랑은 다음에 내가 종목을 매매할 때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내일 일정 미리 말씀드리고, 구글 개발자 컨퍼런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챗 GPT, 즉 AI 관련해서 바드라 그러죠. 바드에 대한 부분을 구글에서 어떻게 얘기를 할지, 좀 많이 밀린다고 하죠, 구글은. 그래서 어떻게 AI 관련주들이 움직일지 아닐지, 요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것도 일종의 예정되는 모멘텀이죠. 시장에 알려진 모멘텀이기 때문에 그 모멘텀을 우리가 앞두고 나서 또 내일 어떻게 움직일지 보는 것도 일종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것도 역시 같이 확인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시장 얘기를 할 때 35분이나 써가면서 이렇게 말씀 좀 드려봤고요. 제가 좀 앞에가 좀 깁니다, 항상 말씀드릴 때. 그렇지만 다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웃어서 좋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가장 궁금한 건 종목이고 섹터죠. 오늘은요 2차전지가 하락을 했어요. 제가 자료를 만들 때 이렇게 써놨는데 2차전지 대표주는 에코프로입니다. 그죠? 에코프로. 그런데 이 차트를 봤을 때 과연 다시 더 계속 빠질 것 같냐를 생각했을 때 아직은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왜냐면은 오늘 코스닥이 1% 이상 급락이 1.3%, 1.5% 급락이 나올 때 그때 에코프로도 같이 빠졌고요. 분봉상 봤을 때 아까 우리 기억을 해보시죠. 거래소라든지 코스닥의 분봉 봤을 때 10시 초반대가 바닥을 찍었죠, 여러분들. 근데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와서 코스닥이 반등이 나왔는지 코스닥 반등이 나올 때 에코프로가 쫓아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올 때가 저는 굉장히 반갑습니다. 왜냐면은 급등했던 건 빼더라도 에코프로는 2차 전지주들이 빠지게 되면은요, 아시죠? 시장이 같이 빠지게 되더라고요. 저는 누구보다 시장이 제대로 워킹할 수 있는 거를 바라는, 여러분 똑같죠? 직원 입장에서, 직원이고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에코프로는 빠지지 않고 올라야 됩니다. 시장에서 그렇게 큰 존재가 되었습니다. 물론 시총이 높기도 하고요. 그래서 에코프로가 빠졌다가 좀 올라서 물론 2% 정도 빠져서 끝나긴 했지만은 이게 들어 올릴 때, 에코프로가 들어 올릴 때 시장도 같이 들어 올렸다. 코스닥 화이팅, 에코프로 화이팅. 그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조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요즘 논란이 있습니다. 뭐 양극재가 좋다, 안 좋다, 뭐가 더 좋다, 이거 다 뺄게요. 저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최근 뉴스라든지 뭐 증거사 자료 보시면 SK IE 테크놀로지 놀로지가 한 며칠 전부터 솔찬게 추천이 나오고 있습니다. 논리를 종합을 해보면, 그냥 요약을 하면은 1분기까지는 그렇게 설적이 썩 좋지는 않았지만 2분기부터 분리막 쪽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도 나와 있을 거예요. 그 뉴스 보시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근데 SKI 테크놀로지가 조금 오르긴 했어요. 그죠? 다른 2차전지 소재 쪽보다는 지금 모양이 다르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요, WGP입니다. 상대적으로 SKI 테크놀로지보다는 WGP가 조금 더 강하다는 점. 그죠? 요것을 우리 투자 입장에서는 왜 한 2년 전까지 매매하셨던 분들은 WGP가 상장을 안 했었죠. 그래서 불릴만큼은 SKI 테크놀로지 딱 이렇게 딱 공식적으로 외우시는데 WGP가 조금 더 움직일 때, 분리만 움직일 때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긴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혹시 관중이 없으시면 추가하는 것도 일종의 답이 될 수 있고, 분리막 흑자라는 기대감은 오히려 WGP가 좀 더 움직인다. 이 정도는 오늘 움직인 거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2차전지 쪽 말씀을 좀 드렸고, 그 다음에 분리막전 기간 말씀드렸고, 조선주가 반등이 좀 나왔어요. 오늘 현대 HD 현대중공업이 그죠? 4% 반등이 나왔고요. 현대미포, 조선 그죠? 조금 반등이 나왔고, 근데 요런 큰 조선주가 움직인다라고 우리가 꿈틀하는 것보다는요, 요거 볼까요? 아마 선배님들이 얘기하셨을 겁니다. 성강밴드요. 실적 발표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시장을 어제 좀 뉴스 볼까요? 여기 현재가 원 하면 다 나옵니다. 레포트도 아마 좀 쏟아졌을 거고요. 보면은 그죠, 빛나는 성광 이런 식으로 다올투자증권 나왔다. 그래서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쭉 나오 내용 살펴보시면 되고요. 어찌됐든 우리 피팅 쪽, 조선에 있는 피팅 쪽이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조선주 움직일 때, 요 성광밴드 요때 움직이는 거 기억하시죠? 작년 8월 달. 그쵸? 그러고서 요때 반짝 움직이고, 올해 5월까지 뭔가 드라마틱하게 움직인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업황이 피크아웃이 되지 않을까. 그죠? 실적은 확인을 해야 되는데, 1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나서 보니 실적이 너무 잘 나온 거죠, 지금. 지금 실적 시즌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보이시면 수급 보면은요, 요즘 요런 수급 있는 것들이 많아요. 기관들이 많이 담습니다.
그죠? 그래서 물론 기관이 담는다고 해서 내일 크게 올라간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실적 발표 이후에 거래가 크게 터진 상황에서 200일선을 벗겨내면서 올랐다. 올랐다. 이게 지금 시장에서 포인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써놓은 게 이거예요. 조선주 반등 나왔고 피팅까지 나왔어요. 그럼 LNG, 동성, 파인텍, 그죠? 라든지 혹은 그죠? 이렇게 LNG 쪽이 넘어가지 않을까? 본행제 쪽 넘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선주, 피팅, LNG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같이 워킹을 하더라고요. 그죠? 그러면은 조선주가 저는 이제 좀 제대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지금 시장은 조선주들이 이렇게 움직였다. 근데 막상 어제 오늘 시장이 조금 안 좋았을 때 조선주가 움직였다. 그죠? 그러면 일종의 조선주 입장에서는 뭔가 시장이 좋을 때는 뭐가 좋아요? 반도체라는 자동차가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조선주에 대한 느낌은 시장이 안 좋을 때 약간의 방어주 역할, 시장을 방어한다는 표현보다는 안 좋을 때 일종의 다른 느낌으로 조선주가 시장에 선택이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죠? 수주 굉장히 좋습니다. 맨날 얘기하시죠. 수주만 좋으면 뭐해? 주가가 좋아야지. 그죠? 맨날 얘기하십니다. 저도 아는데요. 일단 이렇게 흔들리는 시장에서 조선주가 좀 선택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조선주 좀 말씀 좀 드렸고요. 각자 판단해 보시기로 하고요. 반등 피팅 LNG 그런데 아까 제가 구글 개발자 컨퍼런스 말씀드렸는데 좀 재밌는 게 그거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여러분들 차트 잘 보이시니까 요런 차트 보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레인보우 로보틱스 긴 하락을 끝내고 살짝 돌릴만 했는데 오늘 거래가 적당히 들어오면서 양봉을 냈다라는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어도 전저점 부근은 10만 원 부근을 깰 확률은 좀 적어지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로봇 AI 같은 경우는 올해 1월, 2월 달을 굉장히 크게 각광을 받았었던 섹터인 건 더 잘 기억을 하실 텐데, 그죠? 3월까지 크게 올랐다가 한 달 반, 2달 정도 쉬었어요. 쉰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올랐다. 물론 어제 SPG라든지, 그죠? SBB테크 같은 감속기 쪽이 조금 더 오른 건 맞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그렇지만은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섹터를 매매할 때는 그 섹터가 퍼지는 거예요. 퍼지는 게 뭔지 아시죠? 되기 전에는 먼저 대장주부터 움직여야 되는데 레인보우가 오늘 그 역할을 일부 하지 않았나? 라는 추측. 물론 뉴스단 살펴보시면은 로봇 섹터를 정부 정책과 함께 봐야 된다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그거 각자 살펴보시면 돼요. 그거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는 그거 읽어보시면서 정부 정책이 언제 워킹할 것 같다. 지금 로봇 쪽으로 돌리고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는 것도 일종의 공부 및 우리가 연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종목까지 확산되는 것까지도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로봇 그리고 AI가 돌리다 말았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AI보다는 로봇이 좀 더 강합니다. AI는 돌랑말랑 굉장히 정신 못 차립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AI가 자리를 잡지 못했고 AI가 자리를 잡으려면은 아시죠? 솔트룩스, 마음 AI, 그죠? 셀바스 AI 같은 기존에 움직였었던 세네 개 대장주격의 그 종목들이 어느 정도는 제자리를 찾아야 돼요. 근데 하나가 크게 올라야 되는데 그게 아직은 움직이지 않다는 점을 봤을 때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는 표현으로 역시 말씀을 드리는 중입니다. 좀 물 한번 좀 먹을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바이오가 연속될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스킵하도록 하고요. 풍력 좀 보겠습니다. 오늘 CS 윈드 가 6.5% 상승이 나왔고요. 사실은 좀 아쉽죠. 기존에 좀 신고가를 썼다가 장이 밀릴 때 같이 밀렸고요. 좀 이렇게 이 CS 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매매하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저희 매매하는 직원인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올라갈 만하면 빠지고요.
빠질만 하면 또 오릅니다. 그런데 오늘 60일선 닫고 거래가 꽤 많이 터지면서, 물론 오늘 증거도 레포트도 좀 나왔고요. 시장에서 회자되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역시 뉴스탭에서 확인하시면 되니까 확인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렇게 말이 꼬이죠. 어찌됐든 풍력적이 움직였다. 태양광보다는 일단 올해는 풍력적이 조금 더 보조금 효과라는 크레딧이죠. 보조금 효과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있습니다. 이런 놈도 빨리 신고가 써야 돼요. 빨리 움직여야 되고, 오늘 그래서 이렇게 좀 움직였다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오늘 전반적인 시장 얘기 드렸고, 그죠? 시장 얘기 드렸고, 그 다음에 오늘 움직인 섹터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라고 좀 해보는 겁니다. 첫 번째, 시장이 안정될 것인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이 바로 안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안정이 된다는 건 뭘까요? 굉장히 좀 철학적이죠. 그죠? 안정이 된다는 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 거가 오르는 게 안정이 되는 거고요. 제 입장에서는 반도체 올랐다가 자동차 올랐다가 바이오도 올랐다가 그런 종목들의 순환매가 지속되는 게 안정입니다. 근데 오늘 현대차 머리 드는 걸 모습을 보니까는 코스닥이 좀 많이 빠졌긴 하더라도 생각보다 대형주 단이 좀 안정적이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다음에 어디지? 바이오를 해볼까 말까. 그래서 안정이 된다면 과연 어느 섹터가 먼저 움직일까? 이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그거에 대한 판단은 저도 장중에 계속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계속 하실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 진짜 안 움직인다. 왜 이렇게 안 움직이? 소부장 뭐 이렇게 안 움직이니? 오늘 빠진 것들 수두룩하죠, 소부장들. 그죠? 어제는 또 나쁘지 않았는데 또. 이런 식으로 왜 이렇게 안 움직이지? 반도체가 될까? 2차전지가 될까? 만약에 시장이 반등이 좀 나온다면 아마도 2차전지 먼저 나올 겁니다. 즉 2차전지가 온라인 시장이 반등이 되는 거니까는요. 그죠? 그래서 2차전지가 안 끝났다면, 반등이 나온다면 뭐가 움직이지? 에코프로가 먼저 움직일까? 아까 박찬이 얘기했던 분리막 쪽이 움직일까? 시장에서.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민 이후에 매수는요, 한번 내가 2차전지가 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한번 100만 원이라는 매수를 할 때 50만 원씩 나눠 사보는 건 어떨까? 어떠세요, 여러분들? 약간 발상의 전환이 좀 되시죠? 내가 2차전지 양극재부터 올라야 돼. 오케이, 좋아요. 그리고 분리막이 좋대, 증권사에서 요즘. 오케이. 그러면 둘 다 사보는 건 어떨까?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은. 그러면 이게 맞아 저게 맞았다가 내가 실질적으로 매수를 하게 됨으로써 확인이 되고요. 확인이 된 다음에는 그것이 체득화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반등이 일어날 때, 시장 반등이 일어날 때, 그래, 역시 양극재가 주도였어. 이것이 먼저 올랐지. 아니야. 아니야. 2분기 실적이 흑자전이 예상되는 분리막 쪽 올랐어. 그래, 그것이 턴어라운드가 좀 더 시장에서 워킹했어. 이런 식으로 그 고민에 대한 끝을 내 계좌 안에서 볼 수 있다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우리의 자세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시장의 결을 봤더니 종목의 연속성이요.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죠. 오늘 올랐던 종목이 내일도 올라야 되고요. 그죠? 엔터 계속 올랐다가 요즘 왔다 갔다 하죠. 그 엔터 팔고 딴 거 사나 봐요, 또 시장에서. 그런데 이 종목의 연속성은 아직은 제가 보기엔 미완성이다. 그죠? 아직은 조금 시장이 불안해요. 그래서 다른 분들 얘기하신 것처럼 완전히 안정된 다음에 해야 되는데, 또 이렇습니다. 완전히 안정된다 하게 되면은요, 밑에서 종목들이 거의 15% 20%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올라온 다음에 안정된 다음에 상대적으로 확률이 높을 때 매매를 할 것이냐 아니냐 판단 역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렇지만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해보는 겁니다. 꾸준하게. 제가 마지막에 써놨죠. 꾸준하게 하다 보면은요, 지금의 판단, 지금의 일부분 매매를 꾸준히 하다 보면 계좌가요 조금씩 바뀌어 있습니다. 정말로요. 제가 그렇게 합니다. 제가 막상 주식이 이만큼 차 있는 계좌가 들어와요, 저한테.
들어오면은 일단은 다 팔지 않습니다. 그 중에 살아있는 걸 두고요. 조금씩 바꾸게 됩니다. 근데 그 바꿀 때 개인적으로 한 2달 걸리더라고요. 왜냐면은 한꺼번에 다 팔 수도 없고, 그리고 그 들어있는 종목들이 어떤 식으로 워킹할지는 계속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적 발표 이후에 얘는 아니다. 그럼 그때 다 팔아버리고. 근데 지금 될 것 같은 걸 다시 조금씩 채우고 10%씩 채우고 이런 식으로 저는 한 2달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계좌를 열어보게 되면은 어느 순간 현금도 이만큼 생기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번 제가 지금 얘기했던, 저도 꾸준하게 815를 출연했기 때문에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저는요, 시장을 쫓아가는 매매도 일부는 하고요. 그리고 바닥거리는 종목도 일부도 사게 되고요. 그리고 주도주도 살랑발랑 하고 있고요. 다 하게 합니다. 근데 그게 왜 다 하는 이유는 뭐가 맞을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한 번은 세 종목을 한꺼번에 산 적도 있습니다. 왜냐면 리오프닝이 갈 것 같기도 하고, 조선이 갈 것 같기도 하고, 혹은 2000년이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세 종목을 나눠서 하게 됩니다. 한꺼번에. 그 다음에 이거 먼저 튀어, 이거 먼저 튀어. 그러면 튀는 걸 정리를 하게 됩니다. 조금씩. 그죠? 즉, 꾸준하게 매매 플레이를 조금씩 원칙적으로 하게 되면은 당장 눈에 보이는 계좌가 안 보이긴 하죠. 계좌상에서 드라마틱한 계좌상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지만 한 달 후에, 2달 후에 하게 되면 계좌가 현금도 생기고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은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계속 그렇게 변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각자 매매 패턴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하시라 이것도 아니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것도 일정 부분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종목 보니까는 개별로 가는 종목들은 날아가더라고요. 그죠? 의료기기 쪽이라든지, 그죠? 그래서 아싸리 내가 개별을 선택을 하거나, 혹은 바닥권 선택하거나,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은 실적이 좀 더 강한 것들이 크게 붙어서 매매 플레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는 그것도 역시 한 번씩 보시면서 다음 주에 올 때 제가 개별 종목들 좀 크게 붙어 있는 것들을 한번 소팅해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수익을 나고 같이 웃을 수 있는 우리 815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오늘 내용 좀 어땠나요?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은 CPI 발표 이후 그리고 시장 안정화되기를 다시 바라보면서 오늘 찐시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계 스트리트 파이터 데이짜입니다. 1년 가까이 교육을 해오면서 수많은 회원들이 수익을 냈는데 심지어 저보다 수익을 많이 낸 사람도 계십니다. 이번에 815 가족분들과 평생 꺼내볼 수 있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평생 소장 패키지입니다. 패키지로 데이장의 기법을 평생 소장하면 내 것으로 익히고 화요일 저녁마다 라이브러리에 꼭 들어와 그 주의 시황과 매매 전략을 설명드리니 응용하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32개의 강의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말 그대로 평생 볼 수 있는 거죠. 데이장과 함께하는 중단기 실전기법 끝장반에서는 기법 기초부터 내용이 들어있고 더 큰 기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응용편까지 새롭게 추가했습니다.